복합 재질로 만든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거죠. 그런 생산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아예 만든 거예요. 어떤 음료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몸체와 라벨 자체가 분리 자체가 아예 안 되게끔 만들어진 음료 제품도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리 배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물질 재활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아예 그런 식의 제품 설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함으로써 생산 단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아예 물건 자체가 팔리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게 해야만이 생산자들이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비의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달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망을 여러 가지 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들과 경로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액상 비누를 쓰지 않은 고형 비누를 만들어주고 그걸 판매할 수 있는 판매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의 사이트 보면 플라스틱 위다웃 라이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품을 온라인으로 다 판매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이제 25주년이 다 되어가고 작년에 쓰레기 대란 사태까지 거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리배출 기준과 관련된 것들을 새롭게 재정립하는 시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품목들은 일단은 분리배출이 가능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품목 중에서 분리배출을 해도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목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령 가정에서 사용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재활용이 크게 문제가 없는 소재가 있고 재활용이 문제가 있는 소재들이 있거든요. 주방용품을 예로 들게 되면은 주방용품 중에서 식기하고 접시는 재활용이 안 돼요. 하지만 식기통이라든지 반찬통이라든지 이런 식기들은 재활용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 냄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식기류의 경우에는 재활용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재활용이 분리배출에도 크게 무방한 것과 분리배출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질을 어떻게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특히 식품과 화장품, 약품, 세제, 샴푸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내용물을 반드시 비우고 세척해서 분리배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물이 남아있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재활용 공정에서는 반드시 파쇄와 세척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세척 공정에서 내용물이 남아있게 되면은 세척수 자체가 오염이 돼버려요. 그러면 다른 플라스틱 전체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품질 전체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따라서 내용물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라리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것이 재활용에 도움이 됩니다.